지금까지 나온 여러 보도들을 종합을 해봤을 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이제 결국 공개 소환 쪽으로 가닥이 잡히는 것 같아요. 이원석 검찰총장의 여러 워딩을 참고해 보더라도 이미 언론에 계속 검찰 쪽에서 흘리는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검찰 일부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 명분을 가지기 위해서 최재형 목사와 김건희 여사가 나눈 카톡이 풀어지거나 이 보도의 고관여층들은 다 알던 내용이지만 검찰을 통해서 나온 공식 소스들을 통해서 뭐 한겨레가 보도하거나 경향이 보도하거나 혹은 뭐 동아가 보도하거나 그런 식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공개 소환이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서면 조사했을 당시에 그 진술서 내용을 보면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주가 조작 두 번째 시기와 관련된 진술이 없는 것 같다. 요 내용인 거고요. 지금 2020년에 고발된 건과 관련돼선 4년 동안 지금까지 소환 조사 한 번 안 했기 때문에 주가 조작 관련된 건도 디올백 관련해서 소환 조사할 때 같이 이제 들여다볼 예정이다라는 보도가 함께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이명수 기자도 조사했고 최재형 목사도 조사했고 아마 그 가방이 전달될 당시에 김건희 여사를 수행했던 두 명의 목격자 이 사람들도 같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조사하고 그 이후에 소환을 하든 어떤 형태로 일정을 짤진 모르겠지만 지금 얘기가 들리는 바에 따르자면 해외 순방 일정을 일단 피해야 되잖아요. 분명히 소환 일시를 조율을 하게 되면 대통령실에서는 나가지 않으려고 할 것이고 검찰 쪽에서는 강제로 부르려고 할 텐데 순방 일정을 핑계 삼아서 소환을 피하거나 서면 조사로 마무리하려고 든다면 검찰은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강제 소환은 괜히 있습니까? 이 정도로까지 물증, 증언 모든 게 다 나왔는데 디올백 관련이든 주가 조작이든 간에 검찰은 이제 결정할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죠. 왜냐? 이원석 검찰총장의 임기가 이제 9월이면 만료가 되니까 그 전에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 모르겠어요. 이원석 총장 얘기하는 거 보면 늦어도 너무 늦은 상황이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부를 거면 이미 불렀어야 되는데 말기에 임기 말에 이렇게까지 열심히 한다는 거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뭐 박수를 보내는 바이나 과연 언제 소환될 것인가가 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많이 좀 뒤로 밀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법 앞에 예외 없다, 성역 없다라는 식으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말을 했지만 오늘자 동아일보의 그 사설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다라는 건지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발언을 다 떠나서 빨리 시비를 가려라 이런 주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냥 소환하면 될 일입니다. 조사하면 될 일이고 영상이 있고 이미 뭐 사실관계나 사건 기록은 차고 넘치고 수사를 그동안 해왔던 검사들도 이미 있고 부장검사도 갈리지 않았고 그렇다면 부르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지금까지 안 불렀다는 게 검찰의 현 주소를 오히려 보여주는 그런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뭔가 언론에 흘리기만 하고 액션이 없다는 거죠. 액션이 물론 언론에 흘려서 정식 소환의 명분을 찾으려고 한다는 것도 그 검찰 내부의 상황을 미뤄 짐작해 만들지만 그만큼 이원석 검찰총장의 라인이라는 게 뭐 얼마나 되겠느냐 또 이원석 검찰총장의 힘을 다 빼놓은 상황인데 뭘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항변도 있을 법하지만 법과 원칙에 따라서 법 앞에 예외가 없다면서요. 그렇다면 언제든지 부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정도의 상황이라면 뇌물죄나 뭐 이런 거는 사실 그 진술만 있어도 손으로 적은 메모 하나만 있어도 검찰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 치던 검찰인데 대통령의 부인이기 때문에 근데 심지어 영상이 나와도 지금 11월 27일에 첫 보도였으니까 반년 동안 아무 일도 디올백 관련해선 일어나지 않은 거죠. 게다가 지금 더 열심히 오히려 공개 활동을 하고 계신 거고 저는 좀 이 사법의 형평성이 김건희 여사 때문에 다 어그러지고 뭉개지고 있다. 근데 이것은 김건희 여사가 어떻게 해서가 문제가 아니라
권력에 붙어먹고 있는 졸개들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고, 권력의 눈치를 보고 있는, 적어도 검찰총장 윤석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했던 윤석열 검사보다도 못한 현재의 검찰이 지금까지 눈치를 보다가 검찰의 현 주소를 드러내게 된 것이죠. 어찌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지금에 와서 이렇게 열심히 수사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것도 애잔하지만 그 전에 왜 하지 못했는가? 이게 이제 검찰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방증이겠죠. 명품백과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돼서는 이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래서 소환은 언제 한다고요? 그래서 소환은 언제 하는 겁니까? 소환은 할 수 있습니까? 비공개입니까? 공개입니까? 이제 요 정도로만 줄이면 뭐 할 수 있는 질문은 다 끝난 거죠. 뭐 검찰 스스로 모든 준비를 다 마치 끝내야 부를 수 있다. 그래서 틈새, 허점 하나 없이 완벽하게 한 번 불렀을 때 다 끝내야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Q&A를 짜놓고 가정도 해두고 어떤 얘기를 할지 답변이 오면 이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고 그걸 만들어놔야 된다. 조사할 때 서면에 남기려면, 조사 기록에 남기려면 그 질문을 다 미리 짜놓잖아요. 그게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식으로 또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종편에서. 제가 그거 보고 나서 저걸 말이라고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디올백은 지금 반년이 넘었고요. 영상 나온 지가 반년이 넘었고, 게다가 뭡니까? 주가 조작은 4년이에요. 4년. 지금 모르긴 몰라도 4년이 넘었어요. 넘었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법적 판단만 검찰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무혐의면 무혐의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판단도 못한 겁니다. 서면 조사는 심지어 이미 진술서에 드러난 그대로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건을 제외해서 조사가 된 거고요. 그러니 안 부르고 100입니까?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당연히 불러야죠. 그리고 정치인들 그렇게 포토라인에 세우기 좋아하는 검찰이 이제는 피의자 인권 타령하면서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란 얘기를 또 누군가 하고 있더군요. 여권 패널 중 누군가가. 그럼 이선균은 왜 그랬어? 맞습니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검찰의 존재 이유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달려 있고요. 검찰총장의 어쩌면 뭐 장경태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더만요. 어쩌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지 모를 이원석의 명예로운 퇴진을 일부 국민들은 기대할 것이다. 아무튼 이원석 검찰총장이 어떻게 바삐 움직이시는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또 뭐 해외 순방 핑계대고 공개 소환 조사가 어렵다, 이미 뭐 비공개로 받았다, 뭐 소환 일정이 뒤로 미뤄졌다, 뭐 등등의 이런 소식만 들린다면 검찰은 저는 뭐 스스로 사라져도 되는 조직이라고 고백하는 꼴밖에 안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나요? 뭐 어려운 수사라고.